은퇴 후에는 모두가 꿈꾸는 대로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막연하게 상상하는 은퇴 후의 모습은 아마도 자유롭고 여유롭고 걱정 없이 지내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 후 놀자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랜 세월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설렘 속에 숨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할 수 있겠지 하고 미루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고 싶은 마음과 달리 그 자유로운 시간을 지속하려면 그만큼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노후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 해도 비용은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건강이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비용 등 다양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년의 남성인 정호석 씨는 50대 중반에 퇴직 후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저축으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예상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그가 미리 준비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그가 가진 자산은 거의 다 고갈되었죠. 정호석 씨의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은 고독하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은퇴 후 자금 부족, 그 위험성. 은퇴 후 자금을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모아놓는 것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점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전처럼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은퇴 생활을 지탱해줄 주된 원천이 됩니다. 만약 이를 계산 없이 즐기기만 한다면 결국 은퇴 후 10년,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점은 자신만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은퇴 자금은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와 건강관리, 여가 비용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금의 규모는 적어도 현재 생활비의 70% 이상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은퇴 준비의 중요성. 1. 김경수 씨의 사례. 과소평가된 국민연금. 김경수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은퇴 후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이 들어오고 퇴직금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 집 수리비, 자녀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 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고 일부 여행과 취미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이민호 씨의 사례. 여행과 취미 활동의 비용. 이민호 씨는 퇴직 후 평생 여행을 떠나고 골프와 낚시를 즐기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보다 여행 비용과 취미 활동에 드는 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을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여행 중에 사고가 나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했고 점점 자금이 고갈되었죠. 결국 그는 예산을 재조정하고 일부 취미 활동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은 은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최은희 씨의 사례 고립된 은퇴 생활. 최은희 씨는 결혼 후 은퇴 생활을 꿈꾸며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은퇴 후의 생활은 고립된 상태로 바뀌었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월세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며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생활비 외에도 노후에 대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은 단순히 여유롭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재정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놀기 위해서라도 돈은 필요합니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지만 준비 없이 대충 넘기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은퇴 후 자금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퇴 자금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함께 주의사항도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자금의 70%를 목표로 준비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예상보다 낮은 생활비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현재 생활비의 70% 이상을 목표로 준비하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는 최소 21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퇴 후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쌓아두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국민연금 퇴직금만 믿지 마라.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준비 자원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전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50만 원이라면 그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역시 생활비를 지원해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빠르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팁은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교육 혹은 간단한 자영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자산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노후 자금 준비는 단순히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금은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질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나 ETF 상장 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산 투자 효과가 크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므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TF는 저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건강 관리도 계획에 넣어야 한다. 은퇴 후 건강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나 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후 10년 정도의 의료비를 준비해 두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 비급여 항목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은퇴 후 놀기 전 최소한의 비상 자금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놀러 다닐 생각에 자금을 빨리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큰 수리비가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비상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로 적립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드는 경우 최소한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6. 연금 수령 시작 시점 조정하기. 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지만 65세나 70세부터 받으면 그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전략은 자신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찍 받으면 그만큼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장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결국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은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재정 전략을 세우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세요.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